액션.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그 메이킹 필름 코멘터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네, 지금 막 1년 동안 같이 고생을 했던 스텝 배우들의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들이 흘러가네요. 앞에 흘러간 장면들은 이제 그 촬영 전에 의상과 헤어와 메이크업 컨셉을 잡는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은 저 이제 칼라천의 그 화면 안에 어떻게 나오나 천에 대한 느낌들을 그 카메라 테스트로 잡는 장면이죠. 촬영 전에 이제 배우들이랑 같이 리딩과 리허설을 합숙 훈련을 들어갔었는데요. 합숙을 통해서 전체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캐릭터의 어떤 분위기를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촬영에 들어갔을 때 많은 부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그 영화 안에 나오는 전체적인 어떤 의상이라든가 헤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카메라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이 장면은 이제 마지막 장면 바로 전에 이제 강수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면서 독백을 하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실제랑 똑같이 분위기랑 똑같이 촬영을 했던 장면이었죠. 드디어 이제 고사를 지내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제작 발표 같은 거는 뭐 잘 안 하는데 고사를 통해서 한번 이제 전체 배우와 스태프들이 모이는 날을 잡는 거죠. 네, 내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네요. 오이사 오정환 대표가 저 때만 해도 되게 날씬하게 보였네. 저희 두 가지 정도 바람이 있는데요. 끝날 때까지 건강하고 사고 없이 끝났으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꺼이 제작품에 참여해주신 연기자 여러분과 스태프 여러분께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거를 지금 태우고 있는 거를 저걸 잘 타면은 완전히 잘 타면은 저기 대박을 이란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네. 저 때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죠. 잘 될 줄 알고. 네, 드디어 이제 첫 촬영하는 날 이병헌 씨가 어떻게 동해분 쪽 서해분 쪽 홍길동이네. 메이크업을 끝냈고 이거 하나 정도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운데 거만. 아주 그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김영철 선배님한테도 저런 어떤 그 문신을 넣기로 했죠. 실질적으로 첫 촬영이 시작되는 저 여의도에 있는 그 퓨전 한국 음식점이었던 것 같아요. 좁은 공간이고 세 명의 배우들이 어떤 그 관계를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섬세한 어떤 그 반응들이 필요했었어요. 표정들이나. 그래서 되게 표현하기가 찢기 어려웠던. 넌 뭐 하는 놈이냐? 저런 말 대사 하나도 이제 넌 뭐 하는 놈이냐? 신경을 많이 썼던 들어가서 되게. 그런 장면이었어요. 참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넌 뭐 하는 놈이야? 그런 식으로 할래? 나가 있어. 이렇게 잡으시면
저게 지금 사람한테 직접 내리칠 수 있게 만든 이제 슈가 그라스인데 저거 한 병에 3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3만 원이 찍기도 전에 날라가 버렸어요. 네, 계속 이병헌 씨가 잘못 잡고 계속 던진 사람 탓하고 있네 경규한테. 이렇게 마음이 돼. 지금 촬영부 양수가 이제 파편 튈까봐 비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슈가 그라스긴 하지만은 실제로 가격을 당하면은 되게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1타에 2명이 그 통증을 당하는. 아마 저기 파편이 그 소품부 경규한테 튀었던 것 같아요. 비싼 종량제 봉투로 썼어. 결국 좀 더 리얼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다시 제처럼 다시 테이크를 다시 갔죠. 이병헌 씨가 이제 태권도를 해서 어렸을 때 태권도를 연마했기 때문에 발 동작들이 휘달리는 발 동작들이 되게 가기 좋더라고요. 맞았어요? 이건 희수집에서 희수의 남자친구를 공격하는 장면이죠. 저기 이제 그 희수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가하자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희수가 뛰어들어오는 장면을 찍는 동선을 카메라가 그 핸드헬드로 계속 따라다니는 건데 저거는 워낙 배우들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라 어떤 뭐 약속이 그렇게 크게 잡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찍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걸 따라다니기가. 그 배우들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미나 씨가 저쪽으로 넘어가다가 저 남자 배우의 중요한 부분을 밟고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테이크 갈 때마다 그러는 무슨 어떤 저의가 있는지. 그래서 미나 씨 때문에 NG가 많이 났던. 지금도 밟고 은근슬쩍 넘어가네요. 여기사님 전구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계속 전구 나갔어요.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 괜찮아요? 서로한테 얻는 게 아니라 희선한테 맞거든. 네. 이번에도 NG가 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 밟았는데 미나 씨가 엉덩이로 이병헌 씨를 치는 바람에 흔들렸죠. 몸이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NG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빠가 가슴을 이렇게 밀었다고 내가 튀겨 넘어지면 띵띵 걸도 아니고 감독님도 오시라고. 감독님 오시라. 네, 조 감독이 오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졌잖아요. 근데 저 장면은 이제 이렇게 밀려서 넘어지는데 그렇게 뭐 쾅 부딪히지 그게 이렇게 튀어나오느냐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신민아 씨였는데 그런 디렉션을 준 적은 없었는데 아마 저쪽에 누군가 디렉션을 줬던 모양이에요. 촬영 감독이. 근데 그것을 잃는 형태가 돼버려서 주위 사람들이 웃음을 유발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러지는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실현을 해 보이고 다시 그대로 이제 보고 연습하라고 하는. 근데 좀 어색하죠.
미나 씨가 저 장면 찍을 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거의 안전장치가 없이 그냥 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세게 부딪혔네요. 근데 너무 세게 부딪혀서 저게 되게 비싼 고가의 가구인데 문짝 하나를 뽀개는 그런 불상사를 아기 밭에서 미나 씨가 다시 가자고 그러는 장면이네. 찍고 나서 이제 그 미나 씨는 온몸에 이렇게 그 작은 상처와 멍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좋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차신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차신 찍을 때마다 지금 이제 이소영 조감독이 이제 그 작전을 짜는데 차신 찍을 때마다 저렇게 제작부, 연출부뿐 아니라 손이 남는 그 다른 스태프들까지 모두 모여서 저렇게 차신 찍기 좋게 이제 블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녹음부 경수가 되게 피곤하게 보이네요. 근데 차신 찍을 때마다 이제 밑에 그 조수석에 숨어서 그 마이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워낙 또 살찐 우리 경수가 조수석 밑에서 마이크 잡느라고 되게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그 선우가 가다 말고 느닷없이 이렇게 그 턴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스타디캠의 베테랑인 여경무 기사나 그것을 쫓아가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촬영부 퍼스트인 주한이나 무척 힘들었을 것 같아요. CG 업체인 DTI의 김욱 팀장이 CG가 들어가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 방법들을 촬영 감독과 의논하는 장면이 방금 지나갔어요. 보통 이제 그 촬영 때는 음악을 틀어놓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제 배우의 감정이나 정서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실제 음악을 틀어놨었죠. 연주했던 그 실제 연주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미나 씨와 병원 씨네요. 전날이 아마 31일이었을 거예요. 31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동안 그 첼로 연주를 했는데 어쨌든 뭐 연습을 한 어떤 그 결과로 뭐 이렇게 어색하지 않는 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한남대교의 일부 구간을 막고 이제 한남대교 위에서 벌이는 액션씬인데 보통 필름에 담겨 있는 거 말고 이렇게 그 ENG 필름이나 이제 그 캠코더 찍으면은 되게 좀 엉성한데 이 카메라로 봐도 되게 격한 느낌이 날 정도니까 그래서 어쨌든 영화 안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 연출됐던 것 같아요. 백사장 역을 맡은 황정민 씨가 자신의 의치를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갈아서 저렇게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려고 연출하고 있어요. 첫 장면에서 이병헌 씨한테 맞았던 김수남 씨는 이병헌한테 또 슈가그라스 병으로 맞아서 다치고 또 여기서는 저렇게 진짜로 내던진 그 전화기에 맞아서 손도 찢기고 얼굴도 강타당하고 참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고생이. 그것도 여기서 보면 또 잠시 후에 전화기로 또 맞습니다. 밴드 29-1의 테이크 2. 이게 아니라 저기 미끄러워서 그 손에 피가 묻어서 미끄러져서 저게 이렇게 잘 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오케이를 냈던 이유는 저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은 어차피 이제 다른 카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아주면 돼서 더 욕심을 안 부리고 여기서 오케이를 했던 거죠.
아, 그리고 저기는 지하라 모기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고생이 많았어요. 깡판에서 이병헌 씨가 매달리는 장면인데 정말 몸이 아마 아팠을 거예요. 꽉 매야 됐기 때문에. 진짜 눈물 흘리나? 그런 건데. 이 장면을 보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그 추위가 느껴지는. 저는 실내에서 모니터 앞에 있었는데도 되게 추웠는데 저기서 저렇게 비 맞고 한 이병헌 씨와 스태프들과 저 단역 배우들은 아마 뼛속까지 그 추위가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송대천 군이 재빨리 뛰어가고 플레이어의 이병헌 씨 매니저죠. 손석우 실장도 뛰어가고. 네, 저런 상태에서 또 바로 와서 잘 찍혔는지 보네요. 배우와 상관없이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희희낙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어쨌든 배우가 고생을 하면 할수록 영화들은 더 좋아지고 관객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가녀린 표정, 가슴이 아픕니다. 저기 이제 그 땅수로 직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집어넣어야 돼요. 연출부, 뭐 제작부, 그리고 김도희 분장의 김도희 팀장까지. 저기 약간 조그만 굴이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정말 이렇게 흙을 덮는 거죠. 덮은 상태에서 흙은 계속 밑으로 쏟아지고 비와 같이 섞여서 쏟아지고, 아마 그냥 실제 땅 속에 있다가 덮인 땅 속에 있다가 나온 거 이렇게 그것을 헤치고 나온 것으로 봐도 무방한 그런 장면이죠. 이거 좀 그냥 찢어져요. 됐어요. 실제로 저만큼 몸이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조감독 이소용 양이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조감독 이소용 씨는 이제 저 장면뿐 아니라 장화홍련 안에서도 그 아무도 화낼 수 없는 그 뭐죠? 그 넝마 보따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장면을 이소용 씨가 했었죠. 아마 그 충무로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저런 역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스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구멍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수십 번 반복을 통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이병헌 씨 표정이 참 우울하네요. 네, 그래도 뭐 끝까지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 이병헌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의상팀의 정혜 씨가 뛰어오다가 저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한 사람씩 한 번씩 넘어졌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연출부의 은영 씨가 제일 많이 넘어진 것 같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총 맞고 죽었는데 황정민 씨가 입에서 이제 김이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 모습을 보고 제가 막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죽었는데 계속 그 입에서 김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테이크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한번 찍다가 다시 열연을 하는 바람에 황정민 씨 무릎을 다쳤어요. 빙판에 무릎을 그대로 부딪히는 또 약간의 사고가 났죠.
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그런데도 자기 모습 찍힌 걸 보면서 잠시 또 통증을 잊어버리는 황정민 씨의 모습입니다. 신화의 에릭이 특별 출연해줬었죠. 되게 멋있는 정말 한번 거기 봐봐. 폼생폼사의 캐릭터였는데 제가 이제 에릭 앞에서 이제 실현을 해 보이고 그대로 따라 하게끔 이제 실현을 보이는 장면인데 거의 똑같이 그 에릭이 한 번 보고 바로 하는 그런 어떤 에릭의 눈썰미와 어떤 그 연기자로서의 재질 또는 재능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죠. 드디어 이제 강 사장이 선우에 총을 맞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저기가 뒤에 쓰러질 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또 강 사장님, 그 김효자 선배님이 저렇게 쓰러지면서 또 실제 다치기까지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표시는 안 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웬만하면 오케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것을 보셨던 김효자 선배님이 뭐 자신도 이제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저도 물론 이제 마음에 좀 안 들었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오케이 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손수 다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바람에 한번 더 찍게 됐죠. 이렇게 해서 김영철 선배님 마지막 촬영을 끝내게 됐습니다. 아마 그 전 배우 스텝을 통틀어서 가장 그 인기 조사를 하면은 1위가 나오는 분이 아마 김영철 선배님일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가장 그 인기를 독차지했던 분이십니다. 네, 바로 인기의 비결은 이거죠. 항상 멋있는 회식을 항상 마련해 주시고 오실 때도 그냥 오시지 않고 항상 먹을 걸 많이 또 챙겨 오시고 힘들 때도 이렇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셔서 어린 스텝이나 또 뭐 저한테도 그렇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떠나가는 모습이 끝내 이제 끝까지 이렇게 되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또 상관없이 또 다음 장면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또 이렇게 인사를 못 드려서 이 장면 보니까 또 제가 그런 인사하는 거를 잘 못하는 또 제 모습이 또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은 오무성을 맡은 이기영 씨가 이제 마지막 촬영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과연 확실한 겁니까 이게? 자, 맞습니다. 이거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과연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까 모르겠네. 마지막입니다. 어서 가세요. 여기 이제 그 문성역을 했던 이제 김래아 씨가 또 마지막 촬영이어서 기념 촬영 찍는 건데 밑에서 올라오는 빛 때문에 전부 다 그로테스크하게 나왔네요. 특히 제가 이렇게 그로테스크하게 나왔네요. 역시 김래아 씨도 쉽지 않은 역을 하느라고 무척 고생 많이 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했어요. 김래아 씨는 뭐 자기 촬영이 아닐 때도 와서
스텝과 배우들 응원해주고 격려를 해줬던 그런 또 성실한 배우이기도 하죠. 드디어 이 촬영이 마지막 날이었죠. 이병헌 씨의 마지막. 이병헌 씨는 뭐 정말 마지막 날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이렇게 해서 그 메이킹 코멘터리를 끝냈고요. 처음 하는 메이킹 코멘터리라 아쉽기도 하고 너무 장면들이 빨리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음 또 작품 만들 때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